네, 신장기업 2부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김상일의 일, 장성철의 철, 일사천리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항상 이 시간에 오실 때 네. 앞에 TV 방송이 있는지 항상 네. 이렇게 분장을 네. 곱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워낙 미남이시라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허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제 경찰 정보 분석 문건에도 보니까 이 고위 그 공무원들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그렇게 거기도 써놨던데 네. 말 조심, 행동 조심에 어긋난 분들, 지적받는 분들 계십니다. 민주당에는 서영석 의원이 참사 다음 날 당원 무슨 워크숍 가서 술자리 하는 사진이 있었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지만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태 발생하자마자 청와대 이전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건 뭐 근거가 뭐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첫날이라는 시점, 그 다음에 근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술자리에 갔다, 한국노총 뭐 지역 본부장들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태들 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이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해달라고도 국민들 얘기 안 하세요. 제발 좀 화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네. 실망감만 주고 화를 나게 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행동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나는 술 안 마셨어. 원래 예정된 행사였어.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간 것 문제지만 나중에 변명한 것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정치인들.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글쎄요, 기준이 뭐 본인들이 기준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기준은 국민이 기준이어야 되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네.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그거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자기들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는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과한 언사가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분들의 기준은 자기뿐이 없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넓혀서 국민, 희생자, 유가족을 항상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입을 떼고 발걸음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과 유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도 조문을 거부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침울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 약속도 많이 취소되고 술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외신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국민들 주목을 끌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태도,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 또 뭐 계속해서 인시던트, 디제스터라고 외신 기자들은 다 물어보는데 재난이라고, 특히 뭐 맨메이드 디제스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인시던트, 우연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근데 또 사망자는 또 빅팀이라고 영어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담 하면서 웃었던 태도가 하나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정부 책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게 거의 일관된 질문이란 말이죠. 자, 우선 한덕수 총리 태도 관련해서 좀 평가해 상당히 주시죠. 부적절했죠. 뭐 그렇게 심각한 농담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농담조차도 허락돼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딱 6글자였어요. 네. 제 잘못입니다. 음.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 책임 아니거든요. 제 잘못 없어요. 이런 식의 책임 회피형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네.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 네. 그 한덕수 총리는 전에도 국회에 나와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뭐 그런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걸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뭐 보고받은 바 없다라든지 이런 취지의 내가 뭐 정보 보고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태도 왜 이러는 건가요? 뭐 실세 총리, 책임 총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책임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총리에게 그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말하는 것과 어떤 생각하는 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보면은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책임질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본인이 책임질 거는 지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혀 무한한 책임은 생각지도 않는 듯한 네. 말과 행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농담도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기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표현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 실패를 책임도 안 지면서 어떻게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시민 한 사람이 아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나요? 그럼 복잡한 상황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권력이 공권력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공권력이란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책임감이 있다면 책임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한 2개 정도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다. 이건 임명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재송부 요청은 송부 안 하면 나는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일이라고 보여져요. 예. 어차피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재송부 요청을 해서 그래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임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인 어떠한 일 처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지만 좀 시점이 꼭 이 그렇죠. 시점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주호 총리 인사청문회 했죠. 했었나요? 예, 인사청문회는 했어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지금 예, 보고서가 송부가 안 아직 됐죠? 채택이 안 됐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쟁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은 안 됐는데, 그리고 원래 이번 주까지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입장은 현안 보고도 사실은 최초에는 다음 주로 넘기자, 다 모두 다 중지, 애도만 해라는 태도 아니었나요? 근데 4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재송부 요청하셨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임명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애도 기간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애도 기간 지나서 뭐 며칠 상관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완전 딴 세상에 계신 분들을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랑 같은 현실에 발을 딛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지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이게 지금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이렇게 되면 그 재난과 관련해서는 정쟁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정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네. 다른 정쟁으로 이게 재난에서 112 녹취록이라든가 굉장히 곤란한 게 까졌으니까 이 이슈를 전환하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정말 그런 식의 대응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믿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게요. 대부분
본인들이 국정 운영을 못해서 무능이 드러나면 사정 정국으로 덮으려 그런다든가 예. 다른 뭐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것도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또 하나 속보 전해드리면요. 지금 군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을 동서해상으로 추가로 발사한 점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북한이요? 네. 네. 오전에 울릉도와 오후죠. 정확한 시간이 제가 어쨌든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효되고 했었는데 저녁 무렵에 지금 또 이랬네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안보, 경제, 사회적 참사까지.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얘기, 이 얘기 하지 말까요? 화만 나는데 네, 화만 나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라는 공직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자질이나 인식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방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 당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네. 맞아요. 8시 20분과 현장 9시 갔대요. 30분 저녁에 현장에 갔어요. 네. 퀸원길이라고 해밀턴 호텔 그 옆길에 100m 떨어진 곳에 가서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이때 이미 112 신고가 6시 반부터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보고 집에 갔어요. 네. 이게 과연 구청장으로서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음.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그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으니까 막 불쾌하게 지금은 추궁할 시간이 아니라 충고할 시간이다 하면서 기자들한테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어요. 뭐지? 아니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라면 네. 그게 정쟁이 될 수가 없죠.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그게 정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을 못 할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도 이게 정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것만 명확하고 자신 있다면 규명해야죠. 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걸로 간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지속적인 지침을 줘가면서 규명을 해야죠.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네. 집권 여당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편이 돼서는 안 돼요.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편 돼서도 안 돼요. 네. 경찰청장 편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국민 편에서 음.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지.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 여권이니까 우리 쪽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네.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그런 것들은. 네. 네. 잘못된 것은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옹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그런 모습에 국민들은 훨씬 더 계속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그 압수수색 8군데, 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뭐 등등등 8군데 압수수색 했어요.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태도와는 달리 용산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딱 찍은 게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까지로 딱 자르셨어요. 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판단을 했다면 네.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아직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한 보고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느냐는 네.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청장은 현장의 판단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태원 파출소에 계셨던 순경부는 내부망에다가 예. 우리는 기동대 요청했어요. 도움 요청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묵살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딱 끝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상황을 먼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한다. 김성일 평론가님. 이런 게-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규명을 해봐야 하지만 네. 책임은 사실은 모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방송을 하러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책임에 대한 질문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나는 왜 없었을까? 과거에도 이런 사건을 나는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졌다면 뭐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네.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 이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정말 희생자들 내가 참 죄책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찰이 네? 오늘 그 아까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 경찰서나 이태원 파출소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 게 뭐냐면 직감적으로 이미 이거 현장 경찰 몇 명에게 책임을 미루고 그렇죠. 실제 책임 있는 그 뭐 장관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까지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법적 책임을 현장 경찰들한테 떠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저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근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당연히 어떻게 일선 경찰한테 이것을 다 책임을 다 떠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최고적인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무총리도 책임 있고 행안부 장관 책임 있고요. 이거는 위에서 지도부에서 책임져야지 어떻게 일선 경찰 순경한테 이런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건 정말 비겁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거죠. 오늘 제가 보면 경찰 수뇌부가 고민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으로 보자면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서울시와 용산경찰서장 정도 수준에서 책임을 딱 제안을 하면 실은 윤희근 청장까지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앵커님 어디로 해야 되냐 생각을 이런 해보세요. 고민을 할 것 같아. 지금 이러한 예.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네. 이 사건을 밑에 사람에게 떠넘기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말씀이 국민들 그래서. 입장에서는요. 이상민 장관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서 뭐 또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뭐 실수나 언행의 실수나 이런 거 나오면 네. 그 위로도 이거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정도로 일단은 기본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무슨 성수대교 참사 당시에는 국무총리 당일 사의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미뤄서 서울시장도 경질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뭐 지방자치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라서 그때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좀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 사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오늘 법사위도 그래서 현안 질의 없는 벼사에 못하겠다 해서 파행됐고요.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요. 자, 민주당의 태세 전환. 근데 태세 전환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 게 네. 112 녹취록이 나왔고 네. 그걸 보면은 국민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지 이게 왜 태세의 전환입니까? 당연히.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주당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여론조사 해봤을 것 같아요. 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규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추모가 중요합니까?라고 해봤을 것 같고 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네. 민심을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저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잘못한 것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당시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친박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네.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는 네네. 국민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네. 김상일 평론가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정치인과 정치는요, 정당을 가리지 말고 국민 편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집권 여당이 존재한다면 나중에 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추모할 시기입니다.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좋아요.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은 제대로 하시라. 여야를 떠나서 과연 행안부 장관은 뭘 잘못했는지, 경찰청장 뭘 잘못했는지, 네. 국무총리는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 자, 그렇게 조사와 말씀드려요. 수사 중요할 텐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고요. 네.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여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지 왜 국정조사 먼저 하자고 하냐 이럴 거고, 또 국민들은 야 셀프 조사 못 믿겠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해서 무슨 뭐 대책반도 만들고 했어요. 이 조사와 수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2트랙, 3트랙 다 가도 돼요. 다 간다. 국회에서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리 진상규명 여야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경찰서가 진행되더라도 그 국회 차원에서 할 역할은 제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좀 만들어서 경찰에게만 두지 말고 좀 객관적인 제3자적인 기관도 경찰의 잘못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아주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안타깝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해가면서 야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인가. 네. 저는 진짜 이 뭐 이야기 그 내자로 표현하는 그거 있잖아요. 검수완박 예, 얘기를 올리셨어요 입에. 예, 저는 그 표현 자체를 쓰기가 싫은데 네. 그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권성동 의원이 불러준 법이에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 권박 개정법이에요. 권박 예, 개정법. 예, 예. 권성동 의원이 박병준, 불러주고 예. 박병석 의장이 수정한. 예? 예.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수사가 완전 박탈되지도 않았어요. 뜻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알겠습니다. 갖다가 현직의 법무부 장관이 굳이 입에 올린다? 예.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